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가 달라질까요? 자, 오늘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하시는 교우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상담하시면서 보통 두 가지를 많이 문의하시고 또 걱정하시기도 해요. 첫 번째가 학업이고 두 번째가 교우 관계입니다. 학업에 대해서는 제가 초등학교에서 집중해야 될 과목 두 가지를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 지금 위에 나오는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은 교우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든 친구들, 그 학급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바로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매우 이상적인 일이죠. 이상적인 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학급에서 교육적이면서 가장 현실적인 것은 우리 친구들이 모두 사이 좋게 지내는 겁니다. 5학년 정도가 되면 학생들은 서로 그룹을 형성합니다. 집단을 형성하죠. 자기가 원하는 친구, 친한 친구끼리 서로 또래 집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를 떠나서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마 부모님들도 생각이 나실 거예요. 보통 우리 부모님 연령대에는 중학생부터 이런 그룹핑, 또래 집단이 형성이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5학년 때부터 이런 또래 집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 과정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학생이 어떤 집단에 굉장히 참여하고 싶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집단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무시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부모님들은 굉장히 걱정하죠. 우리 아이의 교우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심지어 이러한 문제로 학교 폭력 사안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학생들이 친하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어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느 공동체, 어느 집단에서 모든 그 구성원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나요? 혹시 부모님은 그게 가능하신가요? 성인도 불가능한 일, 정작 부모님도 불가능한 일을 학생들한테 강요하는 것 또는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집단을 형성해서 그 집단끼리 서로 뭉치고 서로 사이좋게 친목을 도모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 집단에 속하지 못하는 인원이 생기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어떤 아이가 어떤 집단에 속하고 싶은데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 그 과정이 바로 사회화이며 성장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기관인 학교, 특히 교실에서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교사의 역할은 이러한 집단이 만들어지는 것을 잘 파악을 하고 그 집단이 행여나 어떤 개인을 괴롭힌다든지 그룹과 그룹 사이에 다툼이 있다든지 어떤 약자를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는 가해를 주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예방하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면 즉각 발견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로 이 현장, 이 교실에서 해야 되는 교사가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친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학교의 역할, 교사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친구들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면 그 다음에 자신이 진짜로 친한 친구를 만드는 것은 학생의 몫이 됩니다. 이때 바로 부모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가끔 이런 걱정하시는 부모님이 계시죠? 우리 아이는 친구를 많이 못 사귀어요. 또는 우리 아이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학급을 운영하다 보면 혼자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친구를 많이 사귀지 않는 친구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걱정해야 되는 경우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그 아이가 그거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성격이나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성격이나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좀 더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을 원하고 또 어떤 성향이나 성격을 가진 친구들은 그렇게 많은 친구를 바라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성향에 맞게 지금 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 하신 분이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주위를 둘러보면 친구가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친구가 적은 사람이 있고 친구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크게 개의치 않고 그만의 삶의 스타일, 그만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전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걱정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걱정해야 되는 경우는 진짜 진지하게 걱정을 해야 되는데 뭐냐? 나는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친구를 사귈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접근하고 걱정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관계를 형성하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를 형성하는 기술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줄 아세요? 바로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형성이 1차입니다. 한번 이걸 유심히 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친구를 진정으로 사귀고 싶고 어떤 그룹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돼 있나 이걸 한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가족, 엄마 아빠하고의 유대관계는 제대로 돼 있나? 형제 자매가 있다면 형제 자매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됩니다. 1차적인 가족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친구들은 2차적인 어떤 사회적 관계, 친구, 교우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힘들거든요. 만약에 가족과의 관계가 원활한 상태에서 어떤 그룹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든지 아니면 어떤 친구를 사기 어렵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기술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한 기술이 뭘까요? 바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기술을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는 게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업 문제와 그리고 교우관계 문제죠. 학업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학업보다는 교우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교우관계에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지 않기를 바라겠어요. 먼저 우리 자녀, 우리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떠한 교우관계를 원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 자녀가 원하는 형식의 교우관계가 형성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죠. 만약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 먼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잘 형성되는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 이건 기술이고 노하우죠. 자신이 원하는 친구가 아니라 서로가 원하는 진정한 친구를 우리 자녀들이 만들 수 있다면, 사귈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정말로 좋은 친구, 말 그대로 오래오래 곁에 두는 좋은 벗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의 인생에 분명한 도움이 될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